한국광고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광고학회 김효석 이사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에이스토크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대한민국 날씨가 더 많이 더워지고 더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데요. 이렇게 온도차도 심하고 날씨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고객의 마음도 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광고 마케팅이라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변화하는 우리 고객의 마음을 일기예보처럼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토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서 오늘은 제26대 광고학회 에이스토크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PR 에이전시인 시너지 앤 놀튼 정현순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너지 힐 앤 놀튼은 이제 힐 앤 놀튼사의 한국 법인입니다. 힐 앤 놀튼은 뭐 여러분 다 아다시피 세계 80여 극의 오피스를 두고 있는 글로벌 PR 기업이죠. 시너지 힐 앤 놀튼이 한국 법인입니다. 오늘 2002년부터 20년 동안 그리고 아시아 지역을 대표로 계시는 정현순 대표님을 모시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업계의 최근 동향과 변화, 그에 대한 PR 에이전시의 대응 방식, 또 새로운 시대의 커뮤니케이터들이 갖춰야 할 덕목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회는 한국 PR학회장을 역임하신 연세대학교 한종호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지금 스튜디오는 원활한 방송 진행을 위해서 진행자는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저희 스태프들은 방역 규칙에 의해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에이스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한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정현순 시너지 힐 앤 놀튼 대표님과 대담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대담 에이스토크가 우리 광고학회 회원분들 그리고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오디언스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에 오늘 정현순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사실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문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좀 뽑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걸 넣어봤어요. 우리 정 대표님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년 전에 그거 더 됐나요? 한 시너지라는 PR 대행사를 만드시고 곧이어서 세계 최초의 국제 글로벌 대행사인 힐 앤 놀튼사와 합병해서 시너지 힐 앤 놀튼을 만들고 또 대표를 맡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PR 마케팅 그룹사인 WPP 그룹의 여러 관련 회사들하고 계속 합병 M&A를 통해서 여러 회사를 만드시고 또 그 책임자로 또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오늘날까지 오는 그 20년의 그 과정이 참 궁금했어요. 몇 개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좀 상세하게 알고 싶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 대표님의 개인적인 그 PR 커리어 활동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듣고 싶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조선호텔 그리고 리츠컬튼 뭐 이런 호텔에서 이제 PR 업무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큰 광고회사에도 조금 근무하시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시너지 이제 만드시고 시너지 힐 앤 놀튼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많은 클라이언트 상대로 뛰어난 업적을 남기셨는데 본인의 그러니까 우리 정 대표님의 PR 커리어라 그럴까 PR 인생이라 그럴까요? 그 업무 인생 그런 거하고 같이 좀 합해서 어떻게 오늘 이렇게 됐는지 한 20한 여년의 역사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수님, 교수님께서 뭐 너무 크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어디서부터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 회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올해 2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22주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실 2000년 1월 1일 날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2002년부터 저희는 WPP 산하에 있는 힐렌 올튼 사의 한국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실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창업을 시작한 게 정확하게 직장 생활을 10년을 딱 마무리하고 그 당시 그 굉장히 벤처 붐하고 닷컴 붐이 있었던 200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밀레니얼 시대 또 그때 한참 굉장히 새로운 시대, 우리가 마치 포스트 팬데믹 시대가 어떻게 변할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앞으로의 사회 그리고 앞으로의 직업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그 시절도 하나의 큰 변화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커리어상 사실 광고 회사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학교를 다닐 때는 굉장히 그 광고 위주의 그 많은 그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 자체도 광고 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홍보 회사는 정말 국내에서 몇 개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광고 회사에서 먼저 그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오히려 홍보라는 것을 체험한 것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호텔 홍보실에 입사를 해서 인하우스에서 제가 홍보를 하나하나씩 몸소 체험하면서 터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이제 밀레니얼을 저희가 놓고 봤을 때 그럼 과연 나는 어느 쪽을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그 당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결정을 나름 좀 장기적으로 보고 생각했던 게 홍보가 참 더 많이 발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맥락에서 오히려 창업을 홍보 쪽으로 하자. 해서 그때 결심을 하고 창업을 했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사실 힐렌 호튼이 전 세계에서 그 가장 오래된 홍보 회사입니다. 1927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요. 100년은 안 됐지만 90몇 년 정도 된 그런 회사인데요. 아주 운 좋게 힐렌 올튼사의 한국 법인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국내에서의 홍보만이 아니라 80여 개 국가에 있는 다양한 저희의 사무실들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홍보까지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들의 뭐 해외 활동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우리가 또 이렇게 팬데믹 시대를 맞게 됐고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비록 광고학회에서 초대를 해주셨지만 왜 홍보를 하는 사람을 초대했을까에 대한 사실 제일 그 첫 질문도 제가 사실 그거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 광고네 홍보네 이거를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 이 변화하는 이 시대에 이 커뮤니케이션 전체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요즘 뭐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봐도 마케팅이다, PR이다, 프로모션이다, 판촉이다, 미디어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하나가 이제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마 디지털 세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특히 이제 SNS가 추가되면서 더 그런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오늘 대표님 어려운 그럼 해주셔가지고 이거 좀 자랑을 해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만들 필요도 없이 기록이 너무 많더라고요. 팩트예요. 그래서 작년에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PR 그 업계에 ICCO 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글쎄요 뭐
PR계 우리 그래미상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카데미상 최고의 수상이죠. 거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글로벌 리더로서 그 수상을 하셨고요. 그 외에 또 우리 시너지 힐앤놀트 회사가 또 최근에 뭐 작년인가요? 올해도 뭐 받으신 것 같은데 PR Week Awards 뭐 제가 아는 상들 이런 거 하고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뭐 축하도 드리면서 도대체 영업 비밀이 뭐냐? 어떻게 노하우가 뭐냐? 오늘 같은 날에 좀 공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그 시너지 힐앤놀튼의 그 대클라이언트 그 활동 기본 전략 그리고 뭐 원칙 이제 대행사 경영하시다 보면은 아마 do's and don'ts 해야 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거 꼭 해야 그런 경영 원칙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점, 단점, 우리 회사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상을 받으셨겠죠. 네, 그건 어떤 이제 중요한 뭐 시너지 힐앤놀튼과 본인의 어떤 케이스, 성공 사례라고 그럴까요? 이런 거와 같이 곁들여서 노하우 좀 말씀해 주시죠. 아유, 네. 너무 또 칭찬해 주셔서 아니 진짜 제가 기록이 많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약 한 그 100여 명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던 지난 이제 거진 뭐 2년 가까이 되는 거죠. 1년 반이지만 뭐 올해도 뭐 팬데믹이고 사실 내년도 우리가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 이 기간을 통해서 사실 뭐 많이 성장을 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그 기업에서 그러니까 저희의 고객사들이죠. 이제 기업에서 바라보는 이 팬데믹 시대에 그들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니즈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히려 해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많은 조사와 또 너무나 많은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있죠. 모든 것은 이제 프리와 포스트 팬데믹으로 나뉘어지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작년 이맘때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뭐 2021년 즉 올해가 되면 좀 나아지나 하는 생각까지 막연하게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으면서 엄청나게 뭐 앞으로의 소비자들은 어떻게 변할 것이며 뭐 행동 패턴은 어떻게 될 것이며 구매 패턴은 어떻게 될 것이며 하는 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게 아마 한 1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스트 팬데믹을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굉장한 그 절대절명의 목적을 갖고 기업들이 많은 고민들을 담고 있었던 게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실을 보시면 실질적인 팬데믹이라는 기간이 뭐 어떻게 보면 2년도 짧고요. 한 3년 뭐 4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 그 변화하는 포스트 팬데믹은 이젠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의 현실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느꼈냐면 큰 변화를 느끼냐면 이 홍보 쪽은 아무래도 그 기업의 비전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팅을 해드려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C-레벨들 즉 CEO, CMO, CFO, COO 이런 분들하고 밀접하게 그 많은 미팅도 하고 또 회의도 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 회사입니다. 뭐 저희만이 아니라 우리 업계가 좀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그 비즈니스들이 안고 있는 챌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고민을 담고 어떤 변화에 대해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거를 종합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아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소비자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소비자만을 주로 바라보고 그들을 대상으로 했던 모든 대외적 커뮤니케이션 활동만이 그 기업의 이미지와 그 기업에 대한 여러 생각이 형성되는 것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시대가 온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환경이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 관계인들로 이제는 쌓여 있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그거를 과거에는 컨트롤하고 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제는 아까도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인터넷과 소셜과 뭐 너무나 이런 발달에 의해서 투명하게 모든 게 노출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소비자만을 바라보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내부 직원들, 예를 들자면 규제를 하고 있는 정부기관, 하물며 사회적으로는 NGO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관련된 파트너사들, 이러한 모든, 물론 소비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통합적으로 전략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는 기업이 명성 관리는 물론이고 어디에서 이슈와 리스크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를 너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회사인 저희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드러졌던 현상이 작년에 내부 커뮤니케이션. 내부, 왜냐하면 직원들은 집에서 일을 해야 되고 급변하는 이 환경에서 비즈니스는 영위해야 되고 그럼 우선적으로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파트 부분을 어떻게 매니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뢰가 엄청나게 들어왔던 게 작년 요맘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한 예시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 당장 뭐 신제품이 나왔다고 광고를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기업의 C-레벨 분들은 근본적인 회사의 방향성,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비전, 그리고 전략,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회사로 알려지고 싶은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굉장히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전략과 플랜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사를 굉장히 많이 갈망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한 일환으로 저희 또한 이제 아무래도 좀 같이 손발을 맞추다 보니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상을 듭니다. 받으셨군요. 네. 네,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실 이제 PR 회사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특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회사는 이제 헬스 부분에 좀 잘하고 명성을 얻고 또 어떤 회사는 이제 사내컴, 또 어떤 회사는 위기 관리 쪽으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자기의 이제 특장점 부분이 강한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시너지 힐앤놀턴은 해외 PR에 강해요. 아마 제가 조금 뭐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서는 단연 뭐 최고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나 조직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PR을 해야 될 지금 필요성이 굉장히 뭐 많죠. 뭐 세계가 다 하나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 그 시너지 힐앤놀턴의 이 해외 PR 이제 서비스 부분이 이제 빛을 보고 또 그쪽으로 많은 명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사이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그 해외 홍보, 해외 PR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옛날에는 그 우리 나간다 하면은 그 해외 그 우리 나가려고 진출하려고 하는 그 나라의 언론만 잡고 공략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많이 바뀌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준이란. 그래서 막 현주소라 그럴까요? 수준이라 그럴까요? 문제점이라든지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실제 저희의 뭐 매출의 한 50%는 그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에서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한 50% 정도는 국내 주로 대기업 위주의 그 해외 홍보 마케팅 활동을 지원을 굉장히 오랜 기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뭐 여수 엑스포와 같은 국가적인 프로젝트의 해외 홍보 파트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느끼는 바는 지금 현재 K-팝, 뭐 K-컬처, 뭐 하물며 요번에 뭐 영화도 사고 뭐 BTS는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한국의 엔터테이너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한 그런 엔터테이너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코리아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좀 뒤처졌던 부분이 광고보다도 좀 홍보에 있어서는 이게 국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대기업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해외 홍보를 국내랑 똑같이 생각하고 언론 접촉을 통해, 언론 관계를 통해 뭐 보도자료 뿌리고 뭐 언론 인터뷰하고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의 해외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 지금 현재 해외 홍보를 생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난 뭐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역사와 함께한 그런 대기업들의 그 해외 홍보 과정들을 지켜보면은 굉장히 많이 이젠 터득을 하셨고 또 러닝을 가지셨고 해서 많이 발전해 왔는데 하물며 국가 프로젝트 그 못지않게 국내 굴지의 뭐 전자회사들, 뭐 자동차 회사들, 뭐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해외 홍보 마케팅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게 코리아라는 브랜딩에도 굉장히 도움이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업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예산도 투자를 해서 많은 홍보 마케팅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하면서 거기서 또 뭐 소위 말해 뭐 트라이얼 앤 에러라 그러죠. 뭐 실수도 해보고 뭐 이런가 저런가 여러 모델도 테스팅도 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신 부분이 저희와 같은 어떤 전 세계 네트워크가 있는 회사와 같이 코워크를 해서 한국이 본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 저희와 같은 사무실이 있는 데와 코워크를 하면서 원활하게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떤 모델을 많이 추구들 하고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 그런 데들은 좀 예산도 있고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셨던 분이지만 요즘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강한 중소기업 이런 쪽에서 이제 해외의 특정 국가들을 겨냥해서 실제 영업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홍보 마케팅을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깜깜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그렇죠. 될지.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거기에 내가 그럼 홍보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팀을 새로 뽑아야 되나? 뭐 현지인을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비대면 시대, 즉 해외 언론을 꼭 만나서 관계를 형성해야만이 기사가 나는 시대가 지났고요. 이제는 오히려 콘텐츠 시대입니다. 그 콘텐츠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뭐 SNS는 이런 걸 잘 만들어서 된다는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한 메시지를 진솔하게 담은 전략적인 메시지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콘텐츠를 회사가 투명하게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줄 수만 있다면은 해외에 뭐 특정 홍보팀을 세팅을 안 하시더라도 분명히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해서 오히려 기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네. 자, 잘 알겠습니다. 조직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PR 부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좋은 대행사가 있으면은 같이 코어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같이. 대표님, 이건 또 다른 질문인데요. PR 안에 우리가 이제 뭐 많은 활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위기 관리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사내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또 코퍼레이트 브랜드 관리, 브랜드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또 지역 커뮤니티 PR도 있고 사실 또 로비화 활동도 있고 PR 리서치 있고 또 환경 모니터링도 있고 이슈 관리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중에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 국내 국외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좀 제일 뜨거운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요즘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이제 화두로 떠오르는 중에 하나가 또 ESG라고 생각하세요. ESG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죠. 환경과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가버넌스에 대한 이제 문제들. 제 생각에는 뭐 이것이 그 PR 활동하고도 크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에는 우리가 그 CSR이라고 해요. CSR, 기업의 사회적 활동. 그 다음에는 뭐 또 CSV라고 해야 돼. Creating Shared Value라고 해가지고 공유 가치 창출.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압도적으로 그 ESG로 지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뭐 병원이나 학교, 관공서까지도 ESG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PR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과 분명히 큰 관련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죠? 맞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ESG에 대해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굉장히 근본적으로 중요한 파트가 그 어느 시대보다 현재는 기업의 명성 관리가 매우 명성 관리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이 명성 관리는 기업 혹은 특정 브랜드의 명성 관리인데요. 그 명성 관리라는 거에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팬데믹 시대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요하는 바는 투명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기업이 정확하게 어떤 방향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갖고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가에 대해 그리고 그거를 상시 소통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게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는 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라는 뭐 역사적으로 저희 일생에 사실 엄청난 해프닝이 이제 해프닝이라고 볼 수 없죠. 큰 어떤 고비가 지금 왔는데요. 이 코로나가 굉장히 더 이 모든 거를 빨리 오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명성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이 그리고 정부들이 이제 요하는 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ESG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환경, 즉 환경적인 어떤 책임을 갖고 그 기업은 활동을 하고 있는가, 만들고 있는 종이, 만들고 있는 패키지, 하물며 제품의 원료들까지 무엇을 갖고 만들고 있는가에까지 투명하게 알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소비자들이고요. 아울러서 뭐 환경만이 아니라 소셜, 사회의 여러 불평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또 회사는 책임을 지고 고용을 하고 있는가,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어떤가, 그것이 단순 직원이 아니라 임원급 레벨에서는 어떤가, 인종차별은 없는가 하물며 거버넌스는 이제 투명한 어떤 그 지배구조, 누가 운영을 하고 한 사람에 의해 회사가 좌지우지되는가 아니면 어떤 형식인가, 이것은 주식회사인가, 그 형태를 갖추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내고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거를 요구가 아니라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특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대기업들의 매출을 보면요. 예시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주요 전자회사들만 해도 전체 매출의 뭐 90% 이상이 해외에서 실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특히 조금 선진국화되어 있는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이 ESG에 대한 그 기업들의 책임 요구 부분은 이제는 법으로 요구가 되는 정도로 공개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ESG 파트는 한편으로 보면 또다시 우리나라 대기업들 위주로 해외에서의 활동까지 포함해서 급변하는 현재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사회에 맞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로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홍보 파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바는 여러 이제 대기업 분들께서 이제 와서도 많이 그 상의도 하시고 또 같이 논의도 해보면 기존에 있던 CSR 부서, 소위 말하는 CSR 부서를 좀 확장해서 ESG 부서화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아직 본사 차원에서의 조직적으로 이 ESG의 조직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부분을 세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무슨 분기별 실적 발표처럼 IR 발표를 할 때 딱 그 분기가 되면은 CFO께서 나오셔서 실적에 대해, 매출에 대해, 마진에 대해, 뭐 투자에 대해 발표만 하고 또 보도자료 한번 나가고 또 끝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인덱스를 공개하는 레벨로 운영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인덱스와 숫자에만 사람들이 치우치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 기업이 무슨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확한 ESG 활동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엄청난 돈과 많은 변화를 갖고 계시지만 원활하게 투명하게 외부와 이해관계자와 그거를 설명을 못하고 계신 거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PR 같은 저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이 회사는 왜 이렇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365일 상시 거기에 대한 콘텐츠와 스토리와 이런 부분들로 소통하는 것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에 대해 국내외에도 해외까지 앞으로 이제 또 지켜보아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말씀 제가 종합해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명성관리란 게, 레피테이션 매니지먼트에서, 이게 이제 우리 PR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이제 이 명성관리를 위해서 뭐 기술력이라든지, 뭐 마케팅의 강함이라든지, 재정적인 튼튼함이라든지, 맨파워의 갖춤, 그리고 그 법적인, 뭐 법적인 여러 사항을 지키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ESG가 강화돼가고 이 ESG 활동에 대한 충족, 이게 명성관리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그래서 딴 거 다 잘해도 ESG 쪽의 활동이 무너지면은 좋은 그 명성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섞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현대 PR 활동에 중요한 항목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다음 제 질문은요. 이건 뭐 아마 예상하셨을 겁니다. PR은 뭐 맨파워라,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PR 대행사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 회사에서는 또 팩스기하고 책상만 놓여 있다. 다 사람이다. 이게 사람이 다 하는 거다. 맨파워가 중요하다는데, PR의 그 아버지라고 우리 부르는 에드워드 보네이즈 같은 사람은 거의 한 7, 80년 전에 자기의 그 명함에 PR 카운슬 이렇게 찍었어요. 그 당시는 뭐 언론 대행업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런 상황인데, 자기의 역할은 파트너가 돼가지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PR에 아는 그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줄 수 있는 고문이다. 이런 식으로 PR 카운슬이라고 달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PR 대행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회사들이 PR 컨설턴트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재밌대 석박사 학생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이제 인력을 키워내느냐, 이게 이제 PR 산업을 가늠하는 가늠쇠가 됩니다. 시금석이.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한 20몇 년 이상 PR 대행사를 운영해 오시면서 아마 많은 사람을 키우고 또 진급시키고 내보내고 하면서 이제 그 경험을 많이 쌓으셨을 건데, 저희는 배사공이니까 학교에서 길러가지고 이제 제공하는 걸로 끝나지만은,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한 많은 판도라 비밀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전문 PR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자질들이 필요로 할까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발견하면 됩니까? 네. 네. 사실 제가 2002년도에 그 WPP랑 그 합병을 한 정말 가장 큰 이유가 직원 교육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교육이라는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도 물론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 국내 홍보 업계에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합병을 하게 된 케이스였고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지금 마음에 닿았던 것은 뭐냐면 정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에 있어서 상시 귀를 열고 눈을 뜨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저희 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컨설팅,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단순하게 뭐 주신 거를 그냥 옮겨 적어서 뭐 그냥 기사화하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알맹이 있는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 그 전략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획 전략이 가능해야 되는 컨설팅을 해야 되다 보니 또 해당 업계나 또 현상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적합하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전공은 상관없고요. 그냥 그 열정을 갖고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의 관심과 전 세계의 관심과 그 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이 요즘 MZ세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 충분히 그 PR 쪽에서는 좋은 인재가 될 수 있고요. 일단 입사를 하면은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교수님 같은 학교에서 교수님 같은 분들이 기본적인 그 PR에 대한 그 이론, 원리, 또 거기에 대한 또 프로젝트들 이런 걸 이제 좀 해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문외한으로 입사를 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전혀 이쪽 전공자가 아닌 뭐 마케팅 전공했다든가 혹은 광고를 전공했다든가 뭐 디지털, 뭐 화면 콘텐츠, 뭐 프로덕션 쪽을 했던 그런 친구들도 오히려 노킹을 하면 일단 입사 후에 저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드릴 수 있는 인프라가 아마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거는 이제 힐레노튼이 갖고 있는 그 교육 인프라와 그 온라인을 포함해서 여러 그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 저희 그룹사가 WPP 그룹사이기 때문에 그 WPP 그룹사 안에는 홍보인 힐레노튼만이 아니라 뭐 여러 광고회사, 조사회사, 디지털 회사, 뭐 에드테크 회사 너무 많습니다. 이제 아울러 그쪽에 가는 교육도 액세스가 가능한 그런 데이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교육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하면 이제 입사를 하면 그 후에는 교육과 또 현장에서의 선배들의 리드에 의해서 픽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 교수들, 대학과도 굉장히 연관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다음 제 질문은요. 사실 이제 저희들은 보통 일반 회사에서는 이제 PR 대행사에게 이런 일을 맡기고 또 부탁을 하고 이런데 거꾸로 그건 어떨까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다음 이제 우리 대표님은 20몇 년간 많은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제가 한번 저 클라이언트 쭉 봤어요. 정말 다양하더군요. 이 클라이언트를 쭉 상대하시면서 또 PR 서비스를 해 드리면서 우리나라 조직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죠. 클라이언트들이 PR에 대한 그 이해나 지식 수준이나 또 맨파워나 전략 이런 거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맨날 대행사를 평가했지 대행사가 평가하는 클라이언트 제가 이걸 언젠간 한번 묻고 싶었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떤 특정 클라이언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점 같은 거 비평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하려고 학회에서 이런 자리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어떤 면을 개선을 해야 될지, 언론 위주의 너무 언론에 치중하는 그런 PR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PR 리서치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과학적인 그 자료 없는 구구식 PR 전략이라든지, 크리에이티브의 부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우리 클라이언트의 문제점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글로벌 수준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조금 격차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을 했을 그렇죠. 겁니다. 많이 발전을 했죠.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소위 말하는 출입 기자 시스템, 출입 기자, 네, 예. 시스템이 비트 시스템이죠. 네, 예. 그 시스템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시스템은 뭐냐면은 해당 부처 아니면은 그 해당 업계의 넘버원 기업체 홍보실에 그냥 기자들이 뭐 책상이 있고 배정이 되고 이러한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시스템 하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홍보업은 관계 유지, 그 기자들의 관계,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또 그 위에 누구 데스크를 내가 알고 하는 그 관계 유지에 의해 소위 말해 기사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 실제 그랬고요. 과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 이제 홍보실 세팅이 됐던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또 시대는 변하고 또 있죠.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업이 커뮤니케이션 업이지만 저희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면 뭐 마켓 시장과 ING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계속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일단 첫 번째 해외 홍보를 하는 그 국내 그 대기업 홍보실 입장에서 보면 해외 쪽은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요. 이게 그 많은 전 세계의 기자들을 어떻게 그 관계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해외에서도 보면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컨설팅, 그러니까 예. 홍보실의 홍보 파트를 하는 직원들이 기자 언론 관리와 그 이슈와 리스크 있을 때 기사를 빼고 뭐 이런 거에만 치중하는 부서로 그 계속해서 남지 않아야 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그 해당 기업체의 CEO께서도 그것만이 그들의 역할이다라고 아직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부분을 자꾸 어떤 전략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굉장히 결정이 중요한 그런 임원회의라든가 이런 쪽에 실제 홍보팀들이 개입이 돼서 많은 브레인 역할을 해줌으로써 여기가 단순하게 뭐 이슈 관리나 뭐 기사 같은 걸 관계에 의해서 뭐 누구 빼고 하는 그 정도만으로 간다는 생각은 좀 이제 버리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C-레벨 분들한테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 C-레벨 중에 CCO라는 직함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홍보 총괄하시는 분인데요. 그 기업의 Chief Communication 패션 Officer. 오피서입니다. 네. 그래서 CEO, CFO, CEO 못지않게 CCO가 항상 회의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제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숫자만을 갖고 얘기할 수 없고 이 전반적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부분에 대해 상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많이 준비했어요, 사실은. 근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가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디지털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모든 조직체들이 다 영향받고 있고 우리 학교도 난립니다. 예외일 수가 없겠죠. 광고 마케팅 다 지금 SNS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시대의 활동에 다 큰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저는 PR이 그 중심부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광고나 마케팅은 소비자라는 집단을 주로 집중적으로 상대하지만은 PR은 주주도 상대해야죠. NGO도 상대해야죠. 언론도 상대해야죠. 정부기관도 상대해야죠. 소비자는 물론이죠. 그리고 규제기관도 해야 되고 커뮤니티 굉장히 많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아까 말씀 스테이크홀더스 주위의 당사자들을 그룹을 상대로 하다 보면은 더욱 많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문제, 제도 문제가 생길 건데, 저는 그래서 아까 디지털 시대의 가장 영향받는 산업은 PR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글쎄 줄이자면은 디지털 시대 PR 산업의 현재와 미래 좀 거창한데요. 핵심 되는 말씀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SNS는 미디어 못지않게 이제는 소통하는 창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를 규명을 할 때 언론만을 생각할 수 없고 소비자들은 어느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는가를 봤을 때 SNS도 하나의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포인트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SNS나 그게 언론이 됐던 SNS 어떤 채널이 되던 간에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콘텐츠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메시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뭐 SNS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뭐 이런저런 광고도 보이고 이게 불필요하다는 거 전혀 아니고 광고는 필요하다는 그 또 그 제품에 대해 또 그 캠페인에 대해 필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소비자 혹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이해 관계자들이 다 만족하고 어떤 기업에 대한 이미지 형성이 완료가 될까요? 그건 이제 그 시대는 이제 좀 지고 있지 않나. 그것만 의존했던. 결국은 통합적으로 광고를 포함해서 상시 소통하는 채널로서의 이 디지털 채널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PR이 그냥 저희의 DNA는 아무래도 스토리 그리고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꼭 전달하고 싶자 하는 말씀을 한 줄로 얘기했을 때 저희는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비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한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고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돼야 돼서 충족하게 그 이야기가 전달이 효과적으로 돼야 될까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게 저희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메시지나 스토리텔링 부분이 진솔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파트가 더 중요해진 게 SNS 시대라고 보여져서 아마 PR의 역할이 더 있다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들 가르치면서 이쪽에 기술이나 지식이 좀 떨어져서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R 쪽에 논문 지도하면요, 한 80%, 90%가 다 입학면 논문들입니다. 아바타의 사용이 기업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굉장히 제가 좀 당황스럽고 제가 물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지도를 하는 형편입니다. 시간이 뭐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한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실 사자후를 토할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하시다 보면은 뭐 클라이언트나 또 많은 다른 그 조직체나 또 사회적인 니드에 부응하기 위해서만 노력하시지 이거 좀 해달라 이거 좀 건의하고 싶었던 거 많으실 겁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PR 산업과 관련해서 또 특히 PR 대행사의 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학계라든지 우리 업계라든지 또 정부라든지 뭐 이런 그런 조직체들 그런 기관들이나 에어리아에 좀 건의하고 싶은 아까 저하고 저기 대기실에서 만나서 우리 대표님이 K-팝 좋지만 우리가 K-컴의 시대를 맞았는데 이걸 다 활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 것 통해서 그리고 합해서 마지막으로 그냥 건의, 네. 불편, 문제점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뭐 문제점과 뭐 건의라기보다 또 이렇게 광고 학회에서 뭐 홍보 회사 사장을 이렇게 초대하신 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제는 저희가 광고 따로 뭐 홍보 따로 디지털 따로 뭐 그 영역에 대해 너무 집중할 거라기보다는 이 나라, 이 경제, 이 사회 그리고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 새로 변화한 시대에 근본적인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나는 뭐 무슨 출신이다, 뭐 무슨 그 광고를 하는 전문인이다 이걸 떠나서 그냥 챌린지와 문제 그리고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할 건가를 놓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이제 그게 뭐 정부 쪽에서든 아니면 그 고객사에서도 뭐 특정 뭐 메인 대행사만 불러서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좀 다방면으로 좀 다양하게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고요. 그럼 분명히 새로운 솔루션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냥 자리만 같이 해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제가 해외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애국심이 굉장히 더 많이 부각되고 있고 정말 대단합니다. 뭐 우리 아까도 우리 BTS들 K컴을 그럼요. 우리 다 활용해야 네.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어떤 뭐 캠페인, 그게 뭐 광고 캠페인 아니면 통합 마케팅 캠페인이다 아니면 홍보 캠페인 어떤 형태가 됐던 뭐 하물며 세계적인 저희도 이번에 수상을 많이 했지만 그런 데를 가도 굉장히 더 많이 집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K 문화와 이게 뭐냐면 다 컨텐츠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컨텐츠가 전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K 커뮤니케이션, 즉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좀 못지않게 같이 따라가서 이 기회에 세계적으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홍보 마케팅 활동들이 좀 더 많이 보여지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의견이 전적으로 같으십니다. 대표님 말씀을 한 7개, 8개 쭉 들어봤는데 우리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오디언스들로부터 우리 이 방송 들으시고 있는 오디언스 분들로부터 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아까 이게 들어왔다가 다시 없어졌어요. 우리 스태프분들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또 다른 질문은 여기에 올라온 내용하고 같아가지고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여기에 1위로 돌렸어요. 이게 두 개 정도 올라와 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금 나오다가 지금 아까 올라왔던데, 안 나오던데, 제가, 예,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 두 개만 받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 중간중간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르게 또 청중들이 질문해 주셨으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으로 광고와 PR, 이벤트 기획 등 서로 융합되는 경향이 크다. 이에 따라 WPP 등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세계적인 그룹들이 여러 회사와 합병, M&A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증진하고자 한다. 이런 융합적 측면에서 PR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 변화하는 시류에서 클라이언트들이 대행사에 요구하는 새로운 시안들이 있나? 요즘 트렌드가 요즘 이제 하시다 보면 요새 클라이언트들이 자꾸 이런 거 요구해요. 이런 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 질문 답변하시고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합적으로 그리고 컨소시엄 형태든 아니면 통합적으로 같이 운영이 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떤 전반적인 이 업계 대행사들의 변화들이 있냐면 세계에서 굉장히 큰 저희 WPP 못지않은 그런 기업들 다 보면은요. 아주 작은 회사들보다 이제 좀 큰 그룹들, 저희 WPP 같이 큰 그룹들로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뭔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전략을 논해야 할 때는 하나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서만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다 진행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와서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회사들이 같이 모여서 운영되는 그런 형태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시안이나 트렌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쪽에서는 콘텐츠인 것 같아요. 아니 저쪽에서 요구하는 게 고객사 클라이언트들이 쪽에서 요구하는 게.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냐면 주로 저희 쪽에서는 그냥 메시지 개발, 스토리텔링 개발. 그리고 그거를 주로 보도자료나 이런 언론 활동 위주의 채널을 통해서 하는 회사로 많이 생각하시다가 이제는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아까 소셜 채널까지 얘기해 주신 대로. 그거 못지않게 하물며 전시회에 나가서 스피치를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소통 창구에 대한 쪽에 어떤 콘텐츠. 그래서 그 콘텐츠가
어떤 광고 캠페인적인 콘텐츠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비즈니스와 그 회사 갖고 있는 철학의 근간을 둔 콘텐츠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니즈가 기업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잘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학생 같은데 이경민 학생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요새 최근에 이제 우리 아주 유명했죠. 남양유업 사태네요. 남양유업 결국 회사가 이제 없어지고 다른 그룹에 팔렸습니다. 큰 사건이죠. 이게 이제 남양유업처럼 기업을 포함한 조직에서 자주 이슈나 위기가 발생한다. 이러한 위기 현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를 관리하는 방안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 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기업들의 이슈나 위기는 앞으로도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 소비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 관계인들의 복잡 다변한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게 기업이고요. 또 굉장히 이게 소통이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나 이슈는 그때 한번 터졌다고 그거로 원타임으로 단타로 진행하신다라는 생각은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즉 365일 아까 말씀드린 명성 관리에 집중을 해서 그 명성 관리 하에서는 뭐 ESG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슈나 위기, 즉 그것은 뭐냐면 나의 이해관계인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우리 기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떤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가를 항상 상시 모니터를 하면서 그 감을 갖고 소통을 하면서 이슈가 터졌을 때 진솔하게 같이 사과할 거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픽스를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그리고 실제 픽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과정, 이것까지가 이제는 하나의 이코시스템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365 같이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이제 환경이 됐고요. 뭐 지금 예시로 뭐 남양유업을 얘기했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떡하나. 그 기업은 이제 그러면 끝난 건가? 그동안 우리들이 좋아했던 그 브랜드들도 그러면 이제 안 먹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됐나? 저는 가장 큰 그 실패의 원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무슨 이슈가 생겼을 때 그거를 딱 그것만 해결하려고 했고 그때 회사는 굉장히 침묵했고 그 사람들은 답답했고 그런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됐을까요? 저 기업은 우리와 소통하고 싶지 않아 해. 뭔가 가릴 게 있어. 뭔가 솔직하지 못해. 이런 이미지들이 명성관리적인 차원에서 형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또 몇몇 소소한 사건들이 있을 때도 침묵했고 거기에 대한 액션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 얘기 안 하고 결정적인 거는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코로나라는 타이밍을 타서 신제품 출시를 할 때 그거를 아주 깜짝 마케팅으로 쓴다는 그 조금 과거 방법론적인 그런 거를 했다는 게 아주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새로 인수한 기업,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남양유업이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새롭게 주인을 맞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 기업은 남양유업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소비자와 소통할 것이고 우리 브랜드는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라는 거를 이제부터 이야기를 같이 해가며 소통해 가는 과정을 겪으면 오히려 이미지는 더 극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 시간에 걸쳐서 우리 정현순 시너지 힐앤 놀튼 대표님 모시고 PR과 PR 대행사, 그 산업과 전략, 뭐 문제점 청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정말 마련해 주신 그 우리 안대천 관광회 회장님과 그리고 스태프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첫 말씀 드렸다시피 오늘 저희들이 한 시간에 걸친 이 시간이 우리 관광회 회원분들은 물론이고 오늘 이 방송 봐주신 지켜봐 주시고 또 뒤에 또 녹화한 거 다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디언스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끝까지 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학교 여러분, 회원 여러분, 그리고 광고 업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대담해주신 정효순 대표님, 그리고 한정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저도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결국 소통이고요. BTS가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것도 팬과의 소통 덕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K문화는 마당놀이 문화, 소통의 문화인데 그것이 광고와 PR에서 세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이스토크는 계속 진행됩니다. 8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에이스토크 제4차 대담회에서는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종합 광고 대행사 차이 커뮤니케이션의 최영섭 대표님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든 250여 명의 마케팅 전문가들이 이 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차이나는 아이디어로 남다른 성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젊은 기업 차이 커뮤니케이션의 최영섭 대표의 대담 기대해 주십시오. 사회는 남서울대학교 유승엽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대담은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많은 분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